조계사 일주문이 밤에도 환한 연등빛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웃종교 대표들이 아기 예수 탄신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불을 밝히며 화합과 상생의 빛이 세상 곳곳에 번지길 기원했습니다. 8손을 넘긴 노불자님이 100일 기도로 모은 보시금을 BTN 붓다회에 전달했습니다. 20년 전 BTN과 맺은 인연으로 부처님 가피를 입어 죽기 전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은 건데요. 100일 기도가 끝나자 딸의 손을 잡고 BTN 사옥까지 먼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팔만대장경 조판기술 복원전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인사가 팔만대장경 판각학교를 열어 전통 조판기술 계승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기후와 전쟁 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서 팔만대장경을 전승하는 동시에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될 거라는 기대입니다. 최근 천주교 성지화 사업이 추진 중인 홍주읍성 성벽에 미륵사 석축과 불대 등이 사용되는 등 불교 유산이 산재해 있어 유구와 사지 복원 가능성을 조사하고 시민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사 일주문이 밤에도 환한 연등빛으로 밝게 빛났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이웃종교 대표들이 아기 예수 탄신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등의 불을 밝히며 화합과 상생의 빛이 세상 곳곳에 번지길 기원했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자비, 사랑, 크리스마스를 한 주 앞두고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앞 도로가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으로 환하게 빛납니다. 이어 조계사 소년소녀 합창단 어린이들이 찬불가 대신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릅니다. 종교는 다르지만 화합과 상생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를 염원하면서 조계종은 매년 이맘때 이웃 종교인과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 등 점등식을 열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한데 모여 혼란스러운 시국에 상처받은 모든 국민의 마음에 따뜻하고 밝은 희망의 빛이 밝혀지길 기대했습니다. 어둠이 길어질수록 작은 빛이 더욱 소중해지듯이 자신 안에 있는 사랑과 자비의 빛을 밝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를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간 벽을 허물고 화합을 위해 노력해준 불교계에 감사를 전하고 조계사 트리 점등식을 본보기 삼아 이해와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조계사에서 이렇게 성탄 트리 점등식으로 함께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뜻밖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사회 많이 고달프고 지치고 힘든데 우리 서로 손잡고 화합의 세상, 평화의 세상, 평화를 나누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계 및 이웃종교 수장님들 그리고 모든 신도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성탄절인 25일까지 빛을 발할 조계사 크리스마스 트리. 정치적 이해와 신념의 차이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얼어붙게 만든 올해 겨울. 종교인들이 마주잡은 손으로 밝힌 화합의 빛이 국민 마음의 작은 위안과 이해의 씨앗으로 빛날 것입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장려 특위가 출가자를 확대하기 위해 은퇴 출가 제도와 군승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습니다. 출가장려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상반기 첫 회의를 열고 은퇴 출가자의 균일한 교육기회 제공, 청소년 출가 관련 법령 점검, 군승자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은퇴 출가의 경우 일반 출가에 비해 교육기간이 긴 데다 기본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에도 상위 교육기관으로는 진급할 수 없고 본말사주지, 선거와 피선거권에서도 제약을 받는 등 다양한 한계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또 불교가 선도적으로 포교를 하지 못하는 점도 출가자 감소와 직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에게 문화적으로 불교를 접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위원장 정범 스님은 출가 장려를 위한 법령 개선에 몰두해야 한다며 문제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날 특위 간사로 상원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8순을 넘긴 노불자님이 100일 기도로 모은 보시금을 BTN 붓다회에 전달했습니다. 20년 전 BTN과 맺은 인연으로 부처님 가피를 입어 죽기 전 꼭 보답하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은 건데요. 100일 기도가 끝나자 딸의 손을 잡고 BTN 사옥까지 먼 걸음을 달려왔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소식, 김승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죽기 전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16일 BTN에 후원금을 전달하러 온 강경자 불자. 8순이 넘은 연세에 거동도 쉽지 않지만 경남 창원에서 BTN 사옥까지 딸의 손을 꼭 잡고 찾아왔습니다. 강경자 불자가 먼 거리를 마다 않고 BTN에 찾아온 이유는 20년 전 BTN 사옥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무상사와 BTN을 방문해 인연을 맺은 강 씨는 이후 부처님 가피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불 넣어놓고는 잠깐 갔다 온다는 것이 가서 한 7시간을 있었거든요. 7시간을 있었는데 난 집이 이제 거기서 놀고 있는데 7시간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집이 불이 날 뻔했는데 불이 안 났었어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가 여기서 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거기서 내가 진실로 느꼈습니다. 이후 늘 부처님 가르침을 새기며 산 강 씨는 최근 자녀들을 위해 100일 기도 발원을 세우고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지만 조금씩 모아 기도 회향에 맞춰 100만 원을 BTN에 후원한 겁니다. 전국의 수많은 사찰을 다녔지만 강 씨는 BTN 무상사가 가장 마음에 드는 도량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너무 한 번쯤은 정말 꼭 오고 싶으셨는데 엄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여기 마음에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시간 내서 자주 모시고 왔었으면. 강 씨는 BTN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뉴스 스튜디오를 둘러보고 마치 아나운서가 된 듯 진행도 해보며 아이처럼 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부금이 BTN 발전으로 이어지고 시청자와 불자 모두에게 부처님 가피가 전해지길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김승호입니다. 팔만대장경 조판기술 복원 연구 사업 일환으로 지난달 불교 문화유산 연구소와 국가유산청이 학술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기후와 전쟁 등 예상할 수 없는 재난에서 팔만대장경을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해인사가 팔만대장경 판각학교를 열어 전통 조판기술 계승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어졌다 가늘어졌다 하는 그거 오차 그거를 하나도 용납이 안 됩니다. 똑같이 새겨야만이 그래야지 그게 복원이 되는 거지. 국가무형유산 각자장 보유자인 김각한 선생의 전통각법 시연에 스님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AI와 기후위기, 전쟁 등 인류에 닥친 각종 위기에 대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복제하자는 발언으로 해인사가 지난 16일 판각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진짜 10년, 20년의 인류가 살 수 있는 지구가 된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판각학교 개강은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 확대하고 전통 조판 기술을 계승할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산실로 의미가 큽니다. 지난달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대장경판의 조판 기술과 인쇄문화 사적 가치 학술대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각수 전통 기술 전승 필요성을 강조한 해일 스님이 제안해 시작됐습니다. 판각학교는 오는 3월까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스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이후 본격적인 판각학교를 열어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누구나 전통 판각 기술을 배우고 현대적 방식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 계승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모두가 다 같이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가 다
승부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저희들이 해인사 8만 대장경 판각학교는 단순히 전통 기술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민족의 홍과 정신을 확대 전승하고 이 시대 기술과 문화로 새로운 국가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인류에게 닥칠 위기를 극복하는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최근 천주교 성지화 사업이 추진 중인 홍주읍성 성벽에 미륵사 석축과 불대 등이 사용되는 등 불교 유산이 산재해 있어 유구와 사지 복원 가능성을 조사하고 시민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시대 내포지방 행정의 중심이었던 홍주읍성 성벽 하부에 사찰 석축과 불대가 눈에 띕니다. 조선 태종과 세종 때 읍성이 증개축되면서 폐사된 미륵사의 부재가 사용된 건데 구체적인 연구는 미진했습니다. 이에 미륵사 유구부터 주변 불교사를 조명하고 향후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부 주최 제7교구본사 수독사와 종교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16일 홍성군청에서 열린 홍주읍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불교사원지 세미나입니다. 홍주는 천년 고찰, 광경사제의 보물 유적조차 관리되지 못하고 불상과 탑은 흩어져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과거 홍주읍성의 찬란했던 불교 역사 문화가 고스란히 살아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건택 내포문화관광진흥원장은 홍주읍성의 남문, 서문, 동문 등 성벽에서 발견된 미륵사 석탑 부재 17개를 살폈습니다. 최근 수구에서 발견된 2개의 불대자와 성벽 아래에 기초석으로 깔린 기와가 미륵사 관련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와를 비롯한 미륵사 건축 부재는 홍주읍성 관아 건물 등에 활용되면서 현재 미륵사지 흔적을 찾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미륵사라는 공간에 있는 모든 기와장 조각이고 전부 다 홍주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은 읍성에 쓰인 석축의 3D 스캔 기록화는 물론 일대 시굴 조사로 사지 복원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석탑 및 석불을 이전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교, 천주교, 도교 등 내포 지역 종교 개방성이 높은 홍주 특성을 살려 종교 간 상생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공간을 제시했습니다. 종교로서 불교와 천주교와 유교가 하나 되는 어떤 윤락적인 관념으로의 복합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홍주읍성과 가까운 용봉산의 수많은 불상과 사지를 개발해 시민이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불교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연구가 미진했던 홍주 불교사를 재정립하고 활용 방안까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직지사가 산하복지재단 종사자와 봉사자들의 올 한해 자비행을 격려하며 내년 지역사회를 위한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하자고 발언을 모았습니다. 대구지사 황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자비와 지혜의 길을 열고 지속적인 자비행을 실천한 직지사 복지재단. 복지재단이 지난 16일 직지사 만덕전에서 불교교육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불교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공로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역 사회와 함께 걸어온 나눔의 길을 돌아보고 축하했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면 무엇이 힘들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물러섬 없이 나아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길에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직지사 복지법인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복지를 실천해온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엄경민 씨와 고모제가 노인 통합지원센터 김성순 복지사가 총무원장 표창을 받는 등 우수기관과 우수직원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의 에너지가 아주 충만하는 그런 날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충전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한 해를 점검하고 서로 격려한 사회복지사들은
오늘을 계기로 지속적인 자비행을 실천해 부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가 53존불 8면구증 대보탑 후면에 조성한 법화경 석경계분 중수불사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삼광사는 어제 원로원장 정산스님, 주지 영재스님, 종의회의장 세운스님, 범어사주지 정호스님 등 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보탑 후면 법화경 석경의 색을 다시 칠하는 계분불사 회양을 기념했습니다. 주지 영재스님은 공덕이 널리 퍼져 국태민안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내 대보탑전에서 점안식을 봉행했으며 후면 불벽에는 천태종 소위경전인 법화경의 서품, 방편품, 보문품 등이 새겨져 있으며 좌우 벽면에는 53존불 명호, 변상도 등이 장엄돼 있습니다. 삼방산 보문사장학회는 제주에서는 유일한 사찰장학회로 청소년과 취약계층 후원에 앞장서 왔는데요. 노숙인 등 공동생활시설에 후원을 더하며 따뜻한 자비행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거동이 힘든 60의 딸과 딸을 보살피는 85의 어머니, 모녀를 위한 스님들의 해완결 진언이 가정에 드리운 아픔을 걷어내고 다시금 희망을 선물합니다. 지난 17일 제주 삼방산 보문사 장학회가 법주 법성스님과 주지 효성스님, 진여행 이사장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 가정 5곳을 방문해 난방비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잘 살아온 보람이 오늘 이렇게 또 나타나는 거니까 다른 마음 이렇게 먹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 창립해 지역 취약계층을 돕고 장학사업을 펼쳐온 보문사 장학회는 이날 보문사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기탁금을 서귀포시를 통해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확대했습니다. 선대 주지 스님의 그 길을 이어가고자 저희 보문사 그리고 저희 서귀포시가 좋은 일을 서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도우미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게 부처님 자비의 따스함을 선물한 보문사 장학회.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는 보문사 장학회는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장학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폭넓은 자비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불교종합 전문주간지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어제 서울 HW 컨벤션에서 창간 30주년 기념식과 후원의 밤을 열고 제2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해수 스님은 현대불교신문과 인연 닿은 모든 분이 고맙고 자랑스럽다며 현대불교와 모든 언론이 함께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생생하고 심도 있는 기획기사로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의 30년도 기대가 크다고 치사했습니다. 이어 뉴미디어 전법을 비전으로 제시한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는 자문위원단 구성과 매체 전환을 통해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한마음선원 창건주, 대행선사 원력으로 창간한 현대불교신문은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세계화를 기치로 문서포교에 앞장서 왔습니다. 부산 불교지도자 포럼이 창립 18주년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은 지난 10일 국제식품빌딩 대연회장에서 정종원 회장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정종원 회장은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행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불교 지도자 포럼은 정재계 등 부산불교 각계 대표 인사들로 구성된 제가 불자 모임으로 순례법회, 학술대회, 나눔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광주 불교연합회 부설 사단법인 빛고울 나눔나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김장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광주 불교연합회장 소훈 스님과 북구 지역 사찰주지 보응, 해청, 시공, 법담,
무등 스님 등은 지난 16일 문인 광주 북구청장실을 찾아 김장김치 1,500kg 500상자를 관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소은 스님은 관내 사찰과 연합회가 힘을 보탰다며 자비 나눔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북구청 불자회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문인 청장도 42만 구민 가운데 기초수급자가 4만이 넘는다며 불교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늘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BTN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